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이제 오늘이 연휴 전날이기도 했었고, 옵션 만기 전날이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갔었죠. 그래서 지수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가 소폭의 강보합 정도로 끝났고, 코스닥이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잔잔하게 있는 흐름에서 업종별 종목별로는 상당히 양극화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래소 대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거래소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 양매도가 좀 떨어졌었죠. 그 강세를 띠는 업종도 시장에서 뭐 조선이라든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과 증권 같은 금융 업종이 굉장히 좀 강하게 연결이 됐었고, 철강 역시도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음식료라든지 서비스, 그러니까 그동안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까지도 같이 좀 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양극화가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강세를 띠는 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고 이제 움직이는 쪽인 거고, 그동안 오늘 약세를 띈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세를 띄었던 종목들이 반대로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바닥을 치고 나서 이제 과매도 구간대 갔다가 돌아가게 될 때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는 한번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청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제 시장 전체적인 그림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대형지수입니다. 이제 뭐 제가 가끔씩 대형지수도 봤다가 종합주가지수도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형지수가 이제 이번 한 주까지도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타났죠. 자, 우리가 이제 주간 차트가 나타나는데,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항상 시장이 이제 박스피죠. 정말 이제 박스권에서 맨날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자리에 왔을 때는 늘 똑같습니다. 하단 자리에서는 마인드만 강하게 잡고, 그 다음에 빠질 만큼 빠지고 밸류즈에 메리트 있고 모멘텀이 들어올 종목을 잡아 놓으면은 그러면 그 시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이번에 이제 오늘까지 시세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간상을 볼 때, 캔들을 볼 때가 3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뭐 3주 연속 양봉이 나왔다, 그것도 바닥권에서 나왔다, 이럴 때 뭐 적산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뭐 적산병이고 흑산병이고 그게 뭔 소용이냐,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권에서 양봉 3개가 나온 동안에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자마자 이제 만기일이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옐런 의장이 뭐 연설 있고 국내에서의 금통위가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이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위쪽 방향을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이제 위쪽 방향 강행된다면 전체 추세를 넘어가는 구간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각 패턴이기 때문에 삼각 패턴으로 전개될 때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위로 갈 거냐, 아니면 한번 저항받고 지지를 받고 다시 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쌍바닥 패턴 그대로 보시면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림 자체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사실 어저께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하도 정신없이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랐어요.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체크할 게 뭐냐면은, 현금을 좀 만들었고 가야 되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이 최고예요. 주식을 들고 가는 게 최고지 굳이 현금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악재란 부분이 없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돼도, 거기다가 수급 역시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식을 갖고 가는 것이 100배 나은 거죠. 빠져봐자 얼마 빠지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풀로 채워서 가도 전혀 문제없는 연휴 전날이 오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사실 굉장히 기대가 아니라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나왔던 건데,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드디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거래소에 대해서 기관과 외인 동반 매수로 연결이 됐다는 건데, 정말 너무 오랫동안 외국인들이 팔다 보니까 시장에서 별의별 말이 많이 나왔었죠, 사실은. 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다 매도하고 나간다. 다 매도하면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면서 쌍끌이가 이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있겠죠. 뭘 가지고? 달러화가 약세를 띄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유가도 반등 나오기 시작했고, 기업들 실적 발표도 마무리되었고, 오히려 기업들 실적 발표 끝나면서 1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뭐 다음 달 되면은 ECB에서의 뭐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 나온다. 중국에서 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의 정부 정책이 또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온다. 기대치가 형성이 되니까 좋은 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뭐예요? 소위 말해서 조금 들어왔죠. 아직 눈꽃만큼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던진 물량에 비하면. 그럼 이게 점점 확대가 되면 시장은 더 좋아지겠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 항상 매수를 하고 기간 같은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양쪽 다 매도가 나온 그런 케이스죠. 아직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을 보니까 수급이 완전히 좀 엇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수 자체를 볼 때는 한 주 동안에 코스피는 0.3%밖에 상승이 안 했습니다. 대형 지수도 마찬가지로 0.37%가 강보합 정도가 되었던 거고, 중형주가 이제 약보합 정도, 그다음에 소형이 조금 더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이 0.2% 하락, 별로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볼 때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나요. 그래봤자 소폭 강세고, 그래봤자 소폭 하락인데, 그런데 체감이 월등히 좋냐 아니냐는 무슨 차이였냐면, 시장에서 바닥을 치면서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에 들어올 때 그 해당되는 주도주를 잡았냐, 아니면 그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가던 종목들이 더 갈 것이다 해서 그쪽으로 지고 있었냐, 여기서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필수 종목이라든지 뭘 봐라, 어떤 업종을 봐라, 어떤 종목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2주 동안의 시세가 15% 20%막 나오죠. 근데 반대로 시장에서 내수 이런 거 아니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크게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시장이 받아섰을 때, 그 다음에 증시가 올라간다 했을 때,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올라간다 해서 종목들 전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세를 띄는 업종과 약세를 띄는 업종이 확연하게 구분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막 무너질 때 수익 낸다 이게 아니라, 지수가 무너질 때는 손실을 시장보다 적게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시장 대비해서 몇 배 이상을 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도주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주 동안에 매매했던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시장인데 색깔이 아주 굉장히 컬러풀하죠. 저도 오늘 색깔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어요. 색깔이.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제가 색깔 감각이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우선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매도가 좀 있었죠. 근데 이 녹색은 뭐냐면은, 녹색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외인들이 팔았다. 그럼 반대로 기간은 샀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이 외국인은 샀는데 반대로 기간이 팔았으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으로 나타난 선 같은 경우는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관점이 아직까지는 엇갈려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동반 매도를 했고, 빨간색은 동반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KB금융을 보니까 KB금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금융주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거를 어떤 관점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은행주에 대해서는 센티멘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증권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들어오겠죠. 근데 기간에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은행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띄었었는데, 기간에서 은행주 강세 띈 건 뭐예요? 낙폭 과대에 따른 커버링이 일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S라든지 네이버는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삼성 SDS가 계속해서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빠질 때 요인은 간단하죠.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매각을 안 했다, 지분을 팔지 않았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유상증자 참여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앞으로도 출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파가 계속 미치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강했었죠. 시장 대비해서. 시장 대비 강했던 것이 실적 발표하면서 꺾이는 것도 있고, 이제 미증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알파벳이, 이거 옛날 구글인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세집니다. 왜냐면 그동안 미증시를 이끌었던 종목들인데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미증시도.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 매도는 없어요. 오히려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데, 얘들이 이제 매도가 주 초에 나왔었죠. 주 초에 왜 나왔습니까? 엔화가 약세로 갈 것이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엔화 약세는 그렇게 못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엔화는 꺾였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되면서 엔화는 강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로 바뀌었어요. 근데 주초에는 자동차가 역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 관점이 나타났던 거였죠. 그 다음에 호텔신라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호텔신라도 이번 주에는 반등이 추가로 나오긴 했는데 낙폭 과대주예요. 낙폭 과대주인데 아직까지 외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 다만 규모 자체는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시세가 강하게 나왔었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순수화 쪽이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잘 나왔었죠. 그래서 효성도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효성은 외인들이 시세가 많이 나올 때 일부 팔았다가 되는 거고 반대로 기관은 샀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매도한 물량도 한 번에 보도할게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모멘텀이 없긴 없어요. 싸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부분이죠.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는데 이 화장품이 사실 이제 성장성이 이제 약간 꺾이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관점이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화장품에 대한 관점이 괜찮은데 기관에서는 이제 청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위로 업사이드가 위로 올라갈 폭이 굉장히 작은 형태가 현재 화장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CJ CGV라든지 CJ 제재다 GS 리테일 전부 다 뭐예요? 내수 관련된 서비스 업종이죠.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시장에서 정부에서 뭐 개별 서비스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이 나왔다. 근데 그 정책 쓸모가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해봤자 이게 전부 다 내수를 끌고 가는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케이스가 된 거죠. 그다음 아까 기아차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인버스를 가장 많이 팔았죠. 그 인버스 같은 게 뭐예요? 시장에서 하락을 보는 건데 하락 보는 그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외인들 매수한 거 볼게요. 외인들 매수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죠. 이게 춘절을 앞두고 우리나라 이제 구정이 내일부터 이제 열려 시작되지만 중국도 이제 춘절 앞두고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요. 다만 화장품이 예전만큼의 성장 동력과 주가 상승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독특한 부분이 바로 뭐야?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삼성전자 자사주 매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팔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들어온 물량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뭐예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이 될 때 가장 많이 팔았던 시총 상위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주 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죠. 그래서 어저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속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좋아요. 그래서 올해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조선주가 확연하게 턴어라운드 된다는 부분은 확실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와 LG화학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지난주에는 굉장히 크게 빠졌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좀 진정이 되면서 저감에서 좀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한샘이라든지 아모레지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데 건자재에서 작년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죠. 그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들은 약간은 시장에서 지금 모멘텀이 좋아서 위를 더 본다라기보다는 사실 별로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정유주죠. 그러니까 정유주가 정제마진이 예전보다 꺾였어요. 근데 정제마진이 꺾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제한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그걸 뚫어버렸죠.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제마진 10불에서 8불 떨어졌다 하더라도 8불도 여전히 사실 정제마진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은 현대제철이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대규모의 물량 그 시간에 매매가 일어났었는데 예전에 작년 말이었어요. 현대제철이 시장에서 이제 현대제철과 하이스코가 합병을 하면서 그때 초과 지분을 갖고 있다. 이거를 공정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대제철이 포스코 대비해서 시장에서 상승이 사실 못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오늘 이 부분을 해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제철이 상대적으로 포스코 대비해서 시세가 못 나왔던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시장 상방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와 롯데케미칼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죠. 롯데케미칼이 어저께 뭐 단기 목표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포스코나 롯데케미칼은 모멘텀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싸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 업황도 좋고 거기다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난 시기가 되니까 그동안에 너무나 싸게 봤던 밸류를 재평가받는 그런 구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KB금융이나 효성, 호텔시아 다 설명해드렸고 마찬가지 다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종목들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KB금융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많았던 KB금융부터 보겠는데 KB금융 같은 은행주들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는 좀 낮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작년에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이 떨어진 그런 영향을 나타냈죠. 사실 밸류적인 부분 볼 때는 너무 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3월 달에도 금리 인상 한다 분위기로 이렇게 이어졌었으면은 상당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올해 초 시작하자마자 중국에서 또 경기도나 우려 어쩌고저쩌고 막 떨어지니까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할 여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로 싼데 시장에서 올라갈 모멘텀이 안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예전에 움직이던 박스권 자리대를 이탈한 그런 그림이 나온 건데 차트사에서 보게 되면 단기적 어떻게 됐어요? N자 하락을 다 뽑은 거죠. 그래서 지금 KB금융이 나쁘다 아니죠. 지금 위치는 빠질 자리가 없는 위치에 왔습니다. 다만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한번 33,000원, 즉 직전에 접전 라인대 요 구간까지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마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주봉 차트니까 하반기 5월달, 6월달 정도 됐을 때 추가적인 국내에서의 금리 인하 없고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될 때가 아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땐 괜찮죠. 단기적으로 지금 구간대에서 33,000원 보면은 10%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33,000원 구간대를 보고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채워서 가시거나 아니면 추가를 하셔가지고 끌고 가셔도 괜찮은 그런 구간에 들어왔죠. 그래서 KB금융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수가 많이 들어간 종목이 뭐냐? 한샘이죠. 한샘 하면은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환율의 영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경기 둔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건에서 대형 쪽이 쭉 빠졌다 이거예요. 근데 대형이 빠지면서 중소형이라든지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가 그때부터 부각이 된 거였었는데 그때 중소형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것이 한샘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시가총액 6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원래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쌌었던 종목이죠. 주가가 뭐 2만 원 정도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 한 15배 올라갔으니까 그 이상 올라가서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한샘이 그렇게 올라갈 때 모멘텀이 뭐였냐 이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즘 보게 되면은 이제 음식점이라는 데다가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프랜차이즈가 생겼다가 죽었다가 생겼다가 죽었다가 엄청나게 빈번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리어 뜯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뜯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여건이 좋아진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는 것들이 재개발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게 모멘텀이 된 거죠. 그런데 주가가 앞전에 8월 달에 35만짜리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떨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올라온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한샘이 예전만큼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의 증가세가 그만큼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냐?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중국 진출은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한샘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번에도 실적이 예상치 부합했다면서 올라오긴 했었죠. 근데 30만 원짜리 때가 앞전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에 매물대 중심에 딱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0만 원 좀 넘자마자 한번 물량이 떨어졌는데 이 물량이 추가적으로 많이 더 떨어져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여기 물량, 그러니까 26만 5천 원, 27만 5천 원 이 자리대를 깨지 않으면 괜찮은데 깬다고 할 경우는 물량이 떨어지면서 전체 그림이 쌍봉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샘이라는 종목은 갖고 계신 분이 약간 차익 실현을 좀 하시거나 비중 축소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이 CJ CGV죠. 그러니까 CJ CGV도 굉장히 핫한 종목이에요. 2012년도에 거의 2만 원대 역시 마찬가지로 시세가 엄청나게 나온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영화 관람료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잘 나왔고 요즘은 껄핏하면 1000만이 돌파되는 영화가 많은데 그만큼 영화가 굉장히 모멘텀이 받아줬고 이게 또 중국에 진출한다 하면서 중국도 영화 산업이 워낙에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CJ CGV 같은 것도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박스권을 만들었었죠. 만들고 상단을 만들었다가
상단 자리에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지난주에.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12만 원 전후한 가격대를 지켜주면 괜찮은데 못 지켜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역시 쌍봉 패턴이 돼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의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이 약간 부담이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좋을 만한 내용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지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 축소를 하신 쪽으로 가신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에서 매수가 많았던, 아까 이제 블록들이 났던 현대제철 좀 설명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철강주도 좋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받아쳤을 때 포스코 같은 경우 뭐 16만 1,000원, 1,500원 이 자리가 매수가고 단기 목표가가 19만 원 이상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왜 현대제철을 뺐었냐면은 현대제철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추세도 돌파하고 잘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됐던 것이 이제 공정위에서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 그 말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향후 시장에서 매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여파를 받은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철강 업종이 강세에 뛰면서 현대제철도 따라왔는데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고점 라인을 오늘 넘어갔어요. 18만 원 이상으로. 넘어갔는데 얘는 그만큼 못 갔죠. 뭐 때문에? 물량, 잠재적인 물량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을 처리를 오늘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의 거래량도 나타난 거고 이 물량이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키 맞추기를 하게 된다면은 직전에 12월달 고점 자리 때까지는 최소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박스권에 넘어간다면은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늘 없어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저는 말을 빨리 합니다. 말을 정말 실수 없이 해요. 그 방송 끝나고 나면은 힘들어서 헉헉거릴 정도로 되게 힘들게 해요. 근데 막상 또 준비한 걸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코스닥은 볼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형주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은 이제 간단히 볼게요. 그냥 외국인과 기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매도가 컸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은 공통된 거는 거의 없었고 매도 나온 게 컸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서울 반도체가 동반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세트리온, CJ EMN, 카카오 전부 다 뭐예요? 시총 상위 종목이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줄여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인들이랑 같이 매수한 것은 특별하게 나타난 것 없이 약간 종목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싼 종목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비싼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코스닥을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까지 보면 좋은데 지난주에 CJ EMM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 봤었으면 오늘 금닥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카카오까지는 빨리 갈게요. 주봉 차트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저점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3천원 갈 때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거래량이 계속 감소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한다는 얘기?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세가 확인된 다음에 한번 위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모멘텀이 부족하다. 하지만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죠?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이제 구정으로 우리 따지게 되면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대박들 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연휴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